안녕하세요. 시니어감통 천사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딸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52세 여성 지연 씨. 그녀는 얼마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70대에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였죠. 솔직히 말하면 지연 씨는 어머니와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서먹했어요. 어머니는 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고 지연 씨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평생 품었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지연 씨는 낡은 상자 속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열쇠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1974년 7월 15일. 바로 지연 씨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지연 씨는 혼자 어머니의 방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의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화장품 냄새, 약간의 약 냄새.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정리해야지.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양말, 손수건. 그런데요, 맨 아래 서랍 바닥이 이상했어요. 다른 서랍들보다 높았습니다. 손으로 눌러봤어요. 딸깍. 숨겨진 공간이 열렸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몇 통, 흑백 사진, 그리고 녹슨 열쇠 하나.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손잡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4년 7월 15일.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내 생일이잖아. 왜 어머니는 내 생일이 새겨진 열쇠를 숨겨둔 걸까요? 사진도 꺼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평생 그런 표정을 본 적 없었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의 여름, 우리의 마지막 날, 1974. 며칠 동안 지연 씨는 그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뭘 여는 열쇠일까? 집안의 모든 서랍을 확인했지만 맞는 게 없었어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때 뭔가 만져졌어요. 눌러봤습니다. 딸깍. 작은 서랍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서랍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녹슨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돌렸습니다. 뻑뻑했지만 딸깍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40년 넘게 잠겨있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몇 통, 누렇게 변색된 신문, 그리고 낡은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꺼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친구가 쓴 것 같았어요. 이름은 은숙, 내용은 이상했습니다.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아기는 잘 키우고 있지?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네 편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으로 신문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1974년 7월 16일. 지연 씨가 태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있었어요. 불륜관계 폭로 후 여성 실종, 경찰 수사 중. 손에서 신문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던 27세 여성 김순자 씨가 지난 15일 저녁 실종되었다. 김 씨는 최근 불륜관계가 폭로되며 동네에서 비난을 받아왔다.
김순자.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낳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7월 15일, 지연 씨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지연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불륜, 실종.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김 씨와 불륜 관계였다는 남성 박모 씨는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박모 씨,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영훈 오빠와 함께 1974년 여름. 박영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은숙 이모를 찾아야 해.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뒤졌어요. 있었습니다. 은숙 010-000-000.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은숙 이모님이신가요? 저는 김순자의 딸, 지연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자 언니, 돌아가셨구나. 네, 만나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다음 날 지연 씨는 은숙 이모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이모는 문을 열자마자 지연 씨를 껴안았어요. 순자 언니, 얼굴이 그대로네. 둘 다 울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 씨가 신문을 꺼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은숙 이모는 신문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걸 찾았구나. 엄마가 정말 불륜을. 아니야, 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4년 여름, 네 엄마는 임신 중이었어. 행복했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 도박으로 다 날렸지. 지연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 감옥에 갈 상황이었지. 그때 박영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네 아버지 친구였는데 원래 내 엄마를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말했대. 내가 횡령 사건을 덮어줄 테니 순자를 나한테 넘겨라고. 여러분, 아내를 거래하다니. 그래서 네 아버지는 이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의했어. 그리고 소문을 퍼뜨렸어. 내 엄마가 박영훈이랑 바람났다고. 왜요? 자기 체면 때문이야.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 아내가 바람난 게 낫다고 생각한 거지. 지연 씨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도망쳤어. 널 낳고 바로 그날 밤에 병원에서 너를 안고 사라진 거야. 시골로 갔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래서 실종 신고가. 맞아. 하지만 진짜로 찾으려던 건 아니었어. 이모가 지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거야.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그래서 엄마가 늘 조용히 사셨던 거구나.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았어.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왜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지연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내 아버지가 너 7살 때 찾아왔었어. 내 엄마한테 용서를 빌었대. 하지만 내 엄마는 거절했어. 그 후로 내 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지연 씨는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7살 때 낯선 남자가 자신을 안아주며 울었던 기억. 그게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모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엄마가 나한테 맡긴 거야. 언젠가 내가 찾아오면 주라고. 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연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야. 그 열쇠를 찾았다면 서랍도 열었겠지. 신문도 봤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았겠지. 아니야, 엄마. 하지만 지연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내 아버지가 엄마를 배신했고 세상이 엄마를 욕했지만 그래도 엄마에겐 내가 있었으니까 너 하나면 충분했어. 엄마는 너를 낳고 도망쳤어. 시골로 갔지. 거기서 너를 키웠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지연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했던 집.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는 거야. 엄마 때문에 너도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하지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너를 지키는 게 엄마의 전부였어. 사랑한다, 내 딸.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엄마가. 지연 씨는 편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 씨는 박영훈을 찾았습니다. 요양원에 있었어요. 80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다고 했어요. 이분이요.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영훈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울었어요. 순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후로 내 인생이 망했어. 결혼도 못하고 사업도 망하고 다 벌 받은 거야. 지연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하러 온 거였는데 그저 불쌍했습니다. 이미 벌을 받고 있었어요. 아저씨, 엄마는 행복하게 사셨어요. 저를 키우면서요. 박영훈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나왔습니다. 용서는 못해.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을래. 다음 날 지연 씨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원묘지였어요.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녹슨 열쇠를 꺼냈어요. 엄마, 이걸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이 열쇠는 비밀을 여는 열쇠가 아니었어요. 이건 엄마가 저한테 남긴 용서의 상징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평생 서먹하게 대해서. 엄마 마음 몰라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엄마. 그날의 선택이 사랑이었다는 걸. 지연 씨는 어머니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열쇠는 묘비 앞 꽃병 옆에 놓았습니다. 이건 여기 두고 갈게요. 엄마 곁에. 여러분, 용서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이해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 씨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묘지를 나오면서 지연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3개월 후, 지연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남편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엄마가 자랑스러워. 컴퓨터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 비밀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 비밀은 수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옆에 놓인 액자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엄마, 제가 엄마 이야기를 쓸게요. 멋진 이야기로요. 그렇게 어머니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엄마가 남긴 녹슨 열쇠. 그 안에는 4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수치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그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이에요. 혹시 부모님과 오해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대화를 나눠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감성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